손준이 장전의 원투펀치 246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필립 람 선수가 2017년 여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서 제시한 스포팅 디렉터 자리도 거절을 하고 이제 당분간 무직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필립 람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선수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선수잖아요. 그래서 필립 람 은퇴 선언을 계기로 돌아본 이제 멀티플레이어 베스트 7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멀티플레이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는데 멀티플레이어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히딩크 감독 이후부터 그렇죠. 좀 많아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멀티플레이어라는 표현보다는 유틸리티 플레이어, 그렇죠. 네, versatile 플레이어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표현,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멀티- 축구에서 쓰는 게 옳은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멀티를 굳이 쓰려면 멀티 펑셔널 플레이어, 그렇죠. 뭐 그런 다기능적인 플레이어, 유틸리티 플레이어처럼 그 아주 쓰려면. 유용한 플레이어, 벌서타일은 다재다능한 플레이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멀티플레이어만큼 우리나라 말로 했을 확 와닿는 단어가 또 없거든요. 아니 그냥 쓰면 돼요. 그런 말은 그냥 저는 써도 이상이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역대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탑 7 명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멀티플레이어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정말 다재다능한,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선수를 말을 하는데, 자, 이 리스트를 역대 베스트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께서도 고르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7명만 이렇게 딱 놓는 것 자체가 이게 유형별로 좀 포지션의 어떤 영역에 맞춰서 유형별로 좀 다른 유형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유형별로 베스트를 좀 뽑았어요. 저는 번외로 네. 대한민국의 두 선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부터 듣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화 선수와 유상철 선수. 네. 이 두 선수는 한국의 축구 팬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유상철 선수에 비해서 이제 박성화 선수를 알려면 제 나이 정도는 좀 돼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박성화 선수는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86 월드컵 그때 멤버들과 이제 동세대 선수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선배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박성화 선수 경기 볼 때 정말 놀라운 게 전반전에 수비수 하다가 후반전에 센터 포워드로 나가가지고 골을 넣어요. 그리고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70년대 말에 한일전에서 센터 포워드로 나가가지고 해트트릭을 합니다. 오. 당시에 한일전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월드컵보다 중요한 경기가 사실 한일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격수로서 해트트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이제 그 이후로 오면은 역시 유상철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유상철 선수는 안 한 포지션이 없을 정도인데 놀라운 것은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놔도 잘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중앙 미드필더 유상철이 아무래도 조금 익숙합니다만 공격수로서도 아시는 바대로 많은 골을 넣었고 그리고 또 프로 초창기 때는 측면 수비수 윙백 같은 역할도 또 유상철 선수가 했었어요. 그래서 측면 수비, 중앙 미드필더, 공격수, 공격형, 수비형 어떤 것을 하건 아주 최상급으로 또 잘했던 선수가 유상철 선수인데 멀티플레이어 한국에서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래서 박성화 선수, 유상철 선수 이 두 명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아마 이 두 명이 거의 투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름도 그래서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유상철. 또 무슨 드립을 치시려고. 네? 뭔가 쓰임새가 있다. 네. 아주 밝게 쓰임새가 있다. 네, 뭐 이러한 뜻 아니겠어요, 유상철?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아닌 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한국 선수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장현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유형별로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러 유형이 네. 있는데 7위는 이제 공격수과에서 멀티플레이 역할을 하는 선수들. 웨인 루니와 토마스 뮬러 선수. 네. 이 선수들이 공격 진영들이 요즘에는 워낙 그런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그래도 한두 포지션 정도를 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뮬러 선수도 전천후 유틸리티 플레이어, 공격진의 어느 포지션을 놔도 활약할 수 있는 유형이고, 루니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도 요즘에 가끔 봅니다만 공격수부터 여러 위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다기능 공격수의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웨인 루니와 뮬러 선수를 일단 추려놨어요. 저도 그런 유형 말씀드릴 선수들이 있어요.
루이스 엔리케 선수. 네, 엔리케 선수도 그렇죠. 멀티플레이어. 엔리케 선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두 선수보다는 조금 한두 포지션은 더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소화할 수 있는 선수 한 명 더 말씀드리면 디르크 카위트 선수. 네, 카윗도 뭐 리버풀 마찬가지. 선수. 전 윙백도 리버풀 보고 선수. 아, 그럼요. 월드컵에서 윙백까지도 뛴 노장이면서도 윙백까지도 뛰었었는데 그 루이스 엔리케, 디르크 카위트 선수는 방금 말씀하신 카테고리라면 저는 맞습니다. 꼭 언급을 하고 네.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의원님의 리스트에 든 선수는 누군가요? 저의 7위는 국내 팬들에게도 낯익은 선수인데 그 생년이 저랑 같아요. 70년생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지금 선수가 아닌데 필립 코쿠 선수입니다. 네, PSV 에인트호벤과 바르셀로나에서 또 장기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국내 축구 매니아들이 예전부터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찬양을 많이 보냈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런데 국내 팬들이 공격수도 좋아했던 받고. 가장 주요한 이유가 멀티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코크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격수, 측면 윙어, 측면 윙백,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선수였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뛰든지 다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쿠 선수 세대의 네덜란드가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멤버 아니었습니까? 오렌지 군단에 아주 위용이 있었는데 코쿠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살림꾼 또 수준급 선수가 있었기에 또 오렌지 군단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뭐 아인트호벤 다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바로 6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네. 의원님. 6위는 이제 측면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를 병행하는 과. 뭐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알라바, 오셰이, 블린트 그 네. 세 명을 묶었습니다. 네. 알라바 선수는 뭐 가끔 대표팀에서는 뭐 공격적인 롤도 수행을 합니다만 수비수도 보고 스토퍼도 볼 수가 있고 측면 수비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를 다 같이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주 포지션은 뭐 오셰이는 조금 다른 과입니다만 측면 수비에서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렇게 또 꼽았습니다. 네. 한의원님. 네, 저는 뭐 유형이 아니고 사람이니까요. 저의 6위는 지금 현재도 아주 잘 뛰고 있는 선수 칠레 레전드 아르투로 비달 선수입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비달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냥 중앙 미드필더, 중앙에서 박스 투 박스 어떻게 보면 비달 선수의 가장 메인 포지션이 있다면 역시 박스 투 박스 형태의 미드필더일 거예요. 그런데 투톱 밑에 딱 꼭지점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런 역할도 비달 선수가 아주 잘 수행할 수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좀 드물기는 합니다만 측면 미드필더도 비달 선수가 크로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팀의 사정에 따라서 센터백도 봤어요. 유벤투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센터백들이 막 줄부상 이러면은 이제 비달 선수가 센터백 딱 들어가서 보면은 센터백도 잘 봅니다. 센터백부터 미드필드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데 그러면서도 뛰어난 선수가 아르투로 비달. 그러니까 저는 역대 선수를 하면서 이제 좀 생각했던 게 가급적이면 요즘 선수들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르투로 비달이 저의 6입니다. 킹 아더죠. 네. 자, 5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5위가 바로 중앙 미드필더인데 여러 위치를 또 소화할 수 있는 네. 마이클 애시앙, 비달, 에시앙, 비달. 나인골란과 네, 요 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달도 그렇습니다만 애시앙도 유사시에는 측면 수비도 본 적이 있지만 센터백까지도 소화한 적이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또 공격형 미드필더. 요즘에 나인골란은 또 윙포드처럼 공격적으로도 배치가 되고요. 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 중앙인데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유형의 그런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그 이 멀티플레이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좀 최근에 현대 축구에 와서 조금 더 각광받게 된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축구 전술의 변화 과정과 조금 관계가 있는데 축구의 여러 가지를 분류하는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좌익 축구, 우익 축구도 이제 그러한 어떤 분류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유니버설리스트 축구가 있고 스페셜리스트 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는 뭔가 한 가지에 아주 전문화된 기능을 가진 특수성을 살려주는 축구. 유니버설리스트 풋볼은 모든 선수가
다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축구의 전술적인 사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하나가 아리고 사키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풋볼적인 정신이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 와서 보편적인 기능을 모두가 해야 된다. 다기능적인 선수가 많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정신으로 좀 옮아올 수가 있는데, 유니버설한 형태, 보편적이고 다기능적인 형태의 선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신하영 MC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현대 축구로 오면서 이것이 흐름상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의원님이 5위 발표해 주실 저의 차례네요. 5위도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선수인데요. 로타 마테우스 선수입니다. 네. 역시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물론 이 선수는 측면까지는 아니에요. 측면까지는 아닌데 중앙에서의 모든 역할은 다 할 수가 있죠. 공격형 미드필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리베로까지, 스위퍼까지 한 시기에 모든 포지션을 다 두루 했다기보다는 포지션의 어떤 변경 케이스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마테우스라는 그 축구 선수의 능력치 자체는 모든 것을 다 소화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역사를 전체를 놓고 봐도 위대한 미드필더의 목록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선수인데, 마테우스 선수가 저는 충분히 이 탑7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멀티 기능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유형의 선수를 좀 꼽아오셨나요? 4위는 이 선수들 글쎄요, 뭐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닙니다만 측면 윙백,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위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파도인 선수와 그로스 크로이치 선수입니다. 파도인 선수 뭐 팬들이 아시다시피 측면 풀백, 뭐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윙어, 심지어 센터백까지 여러 위치를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꾸준히 일을 유벤투스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칼리아리 소속입니다만, 네. 그래서 파도인 선수는 멀티플레이어로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로스 크로이치는 이 선수도 뭐 윙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측면 풀백 다 소화하고 심지어는 키퍼까지도 소화한 적이 있어요. 골키퍼를 실제로 봤어요. 이 네, 선수가. 키퍼까지 소화한 적이 있고 여러 위치를 거의 싹 소화했던 선수입니다. 그로스 크로이치 선수도. 그래서 이 유형은 파도인과 그로스 크로이치. 어떻게 보면은 팬들에게 약간 뒤처져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멀티플레이어로서는 여러 위치를 측면을 기준으로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유형의 제가 4위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로스 크로이치 선수가 제가 왜 존경한다고 했느냐, 뭐 여러 레전드들 정말 있는데 왜 그로스 크로이치 선수 존경하냐면 11포지션에서 다 뛰어봤어요. 그렇죠. 거의 다 떠봤어요. 11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 여러분들 요거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은 요런 거 있어요. 그로스 크로이츠 11명이 뛰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 그 저 영상이 옛날에 본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떤 매니아가 만들었겠죠. 네. 왜 그게 뭐 독일의 매니아가 만들었을 것 그로스 같은데. 크로이치 나가면 또 다른 그로스 크로이치 편집해가지고요. 또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스 어머, 크로이츠가 예. 캐스터 멘트도 나오는데, 그로스 크로이츠 왼쪽에서 크로스 올립니다. 그로스 크로이츠 받아서 오른쪽에서 골 넣습니다. 그로스 크로이츠 중앙에서 수비합니다. 그로스 크로이츠 골키퍼에서 막습니다. 그 옛날에 화제가 된 적 있어요. 그 영상이. 자, 감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색다른 영상이 또 창생이 하겠네요. 감독도 하고 있고 뛰고도 있고. 네. 자, 오쉐이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의원님 이제 4위 발표해 주실 차례네요. 네, 저의 4위는 필립 람 선수입니다. 이 람 선수가 역대 4위가 돼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른쪽 측면 수비를 봐도 월드 클래스고, 왼쪽 측면 수비를 봐도 월드 클래스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중앙 후방 수비형 미드필더를 시켜놨는데 또 월드 클래스고, 람 선수는 자기가 소화했던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맞습니다. 최정상이었습니다. 물론 윙어까지도 또 람 맞아요. 선수는 뛸 수가 있지만은. 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람 선수가 한 의원님의 리스트에서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역대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탑 3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또 대단한 선수들이 나올지 3위. 궁금합니다. 네. 3위는 저는 정말 잘 뛰는 선수들, 운동 능력이 좋은 그런 스피드? 네. 유형의 선수입니다. 제임스 밀러, 사울, 박지성,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감독이 볼 때, 뭐 어딜 갖다 놔도 잘 뛰는 거예요. 네. 예, 제임스 밀러 선수도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 크리켓 선수였는데
크로스 컨트리를 학교 내에서 또 챔피언을 하고 장거리도 1등하고 단거리도 1등하고. 아, 그래서 그렇게 지구력이 좋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갖다가 축구를 이제 시키면서 과연 어떤 포지션이 적당한지 정말 여러 포지션을 다 봤죠. 센터백하고 골키퍼백은 아마 다 봤을 겁니다. 네. 제임스 밀러 선수. 사울 선수도 팬들이 아시다시피 완전한 유틸리티 플레이어고. 얼마 전에 챔피언스리그 또 멋진 골도 레버쿠젠전에서 터뜨렸던. 네. 하지만 역시 박지성 선수도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의 성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과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잘 뛰는 잘 선수들. 뛰는 선수.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 능력이 참 좋은 선수들. 그래서 저는 요과에 딱 밀러, 사울, 박지성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측면 수비 본 적 있어요. 있죠. 예, 예, 예. 그때도 굉장한 활동량으로 맞습니다. 아주 네. 측면 수비. 그러니까 역시 또 줄부상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임시로 들어간 거지만은 거기서 또 아주 호평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윙포드, 윙어, 윙백, 중앙 아니, 미드필더. 풀백, 중앙 미들 뭐 다 봤죠. 네. 자, 3위 한현님. 아, 저의 3위는 해주시죠. 웨일즈의 박성화, 존 찰스 선수입니다. 네, 존 찰스. 존 찰스 선수는 이 역대 멀티 선수 이야기하는 역사에서는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도 세 자릿수 골을 넣었고 유벤투스에서도 세 자릿수 골을 넣었던 50년대 축구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존 찰스 선수는 중앙 수비수로서도 월드 클래스, 중앙 공격수로서도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뭐 이 선수의 중앙 공격수로서의 월드 클래스는 뭐 골수가 당연히 증명을 하는데, 수비수를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보던 때도 아주 압도적인 중앙 수비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수가 193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50년대가 주로 이제 이 선수의 활약 시기인데, 50년대에서 60년대 한 초중반까지. 그런데 이 선수의 키가 거의 190c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서양인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의 축구에서 뭐 188, 190 이 정도 엄청 큰 되면은 체격이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별명이 젠틀 자이언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 바른 거인이다. 뭐 그래서 젠틀 자이언트인데, 이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공권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압도적이었겠죠. 네. 그런데 이 선수가 키에 비해서 스피드도 있는 편이고요. 슈팅이라든가 또 마무리의 어떤 침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축구사를 이야기할 때 50년대 공격수에서는 존 찰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선수가 박성화 선수와 같은 과로서 네. 사실은 중앙 수비수와 중앙 공격수를 다 봤던 선수라는 점이죠. 네. 유벤투스 레전드입니다. 존 찰스 선수가 한현님 리스트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2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위는요. 스위퍼 리베로입니다. 스위퍼 리베로. 네, 대표적으로 프란츠 베켄바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감독인 쿠만, 또 한현님이 언급한 마테우스, 바레시, 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들이 사실은 멀티플레이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 스위퍼, 뭐 리베로의 개념이었죠. 스위퍼를 보면서 그 위치에서 리베로 역할을 해야 될 선수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 현대 축구에서 그런 선수들이 왔으면 아마 그 선수들이 엄청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을 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홍명보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리베로의 개념을 가진 스위퍼는 진짜 진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로서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2위에 놨습니다. 네. 베켄바워를 이제 대표적으로. 자, 2위 한현님 발표해 주시죠. 프란츠 베켄바워 선수입니다. 어. 베켄바워 선수가요, 커리어 초기에는 왼쪽 윙어였어요. 네. 왼쪽 윙으로 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중앙 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66년 월드컵에서 이제 서독이 준우승할 당시에는 미드필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비수 리베로라기보다는 그때는 그게 아니고 가운데 두 명이 오보라트와 베켄바우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로서 66년 월드컵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는 어태킹 스위퍼, 우리가 리베로라고 이야기하는 네. 아주 자유롭게 공격까지 가담하는 그 수비수의 어떤 표상, 당시에 토털 풋볼의 두 사령관 요한 크라이프와 프란츠 베켄바워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그 리베로 역할을 하면서도 본인 자체가 그 자체로 토털 풋볼러라고 불렸죠. 모든 걸 다 하는 선수.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아주 표상이었던, 그러니까 레프트 윙도 봤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에 이제 나중에는 스위퍼 리베로까지 내려왔던 베켄바워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또 멀티플레이어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베켄바워가 2위인데 과연 1위는 또 어떤 선수일지. 한효님이 이 선수를 놨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도 저의 궁금해요. 1위는 왠지- 저의 우상인 루드 네. 글리트입니다. 이하 루드 동문입니다. 굴리트. 아, 그래요? 네, 1위. 루드 굴리트 나올 거예요. 먼저 설명하세요. 네. 예, 루드 글리트는 뭐 팬들이 아시다시피 멀티플레이어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네.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제 파산한 클럽인데요. 할렘이라는 클럽. 그 클럽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수비수, 스위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페이노르트 와서는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인토벤 와서 뭐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약간 공격적인 롤을 맡으면서 골도 상당히 많이 넣고요. 점점 이제 수비부터 시작이 돼서 공격적인 재능을 뽐내서 축구의 엘도라도인 이탈리아 리그 밀란으로 와서는 공격적인 롤을 많이 봤죠. 윙어도 보고 세컨 스트라이커도 보고 그다음에 뭐 공격수도 보고 여러 위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첼시로 와서 당시 이제 글렌 호들 감독이라고요. 네, 선수경 감독입니다. 그래서 옛날 경기들 그 보면은 글렌 호들 감독이 이렇게 경기 중에 감독인데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빼고 본인이 이제 들어갑니다. 선수경 감독. 네. 선수경 감독들이 좀 있어요. 글렌 오들, 케니 달글리시, 맞습니다. 루드 굴리트. 맞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선 선수경 감독이 되게 많았어요. 90년대 한 중반까지요. 그 감독이 다시 데리고 와서는 첫 시즌에 또 스위퍼를 처음에 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공격적인 롤을 맡기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선수경 감독이 됐어요. 글렌 호들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가면서. 근데 뭐 어디를 갖다 놔도 모든 체격적인 조건, 개인 능력, 스피드, 뭐 공격 능력, 수비력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다. 근데 전성기가 생각만큼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중간중간 부상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뭐 최고의 그 월드 클래스 선수 거기 베스트에는 뭐 조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실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와 정말 전천후 선수였다. 1위에 꼽았습니다. 저도 루드 굴리트 선수가 가장 멀티플레이어의 표상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찰스나 프란츠 베켄바워보다 위로 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예, 저희가 루드 굴리트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루드 굴리트 선수는 뭐 그야말로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육각형 선수죠. 이제 보통 영국에서 페이스라고 많이 표현하는 페이스가 빠른 선수이고 여기에 헤딩 능력, 슈팅 능력, 드리블링, 수비력, 디펜딩 능력, 시야와 패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방 플레이메이커나 리베로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었던 굴리트 선수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뭘 시켜도 잘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골키퍼까지도 뭐 신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하라면 할 수 그렇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수가 루드 굴리트입니다. 루드 굴리트 선수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또 1위로 꼽아주셨네요. 네. 게임에서도 잘 써요. 루드 글리트. 좀 비싸서 그렇지. 아, 네. 자, 이렇게 필립 람 선수의 은퇴 선언으로 저희가 역대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7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1위는 공통적으로 루드 굴리트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원투펀치에서도 사실 다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저희가 작가가 없어요. 저희가 작가가 없어요. 네. 자,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탑 7 살펴봤습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전 런던 가요. 마음이 잉글랜드에 가 있어 이미.